네, 그럼 지금부터 양천구 자원봉사 수요처 온라인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신정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영균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죠. 네, 이로 인해서 참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에 이르러서 저희 사회복지계 그리고 자원봉사계까지 많은 영향이 있었어요. 네, 휴가 및 활동 중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떤 수요처들 그리고 기관들의 그런 염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번 집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자원봉사의 어떤 현황들을 공유하고 중단된 활동에 대한 대체 활동을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곳이 넘는 기관들이 지금 양천구 수요처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봉사 수요처들하고 기관들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다소 주제는 무거울지 몰라도 이 자리 좀 가볍게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몸도 좀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함께 토론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교류협력팀의 박미애 팀장님, 그리고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문경 위원님, 그리고 신월 청소년문화센터 고민정 팀장님, 그리고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이재철 주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 서울시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미애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오늘의 이 날씨가 정말 온라인 집담회 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이런 행사를 준비해 놓고 예전 같았으면 이 날씨에 정말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 예, 오히려 따뜻한 방구석에서 가기가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 분과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양천어르신 종합복지관 정문경 사회복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월 청소년문화센터의 고민정인데요. 청소년들하고 자기소개할 때는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습니다. 별칭으로 이야기를 하죠. 반짝반짝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양천구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재미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양천구 자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는 자원봉사 변화추의 현황 브리핑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벤트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을 제외한 온라인 집담에 참여하신 오늘 온라인 참여자분들을 12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벤트 시작이라는 단어를 외치면 그때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 자원봉사라는 글자를 쳐주시는 6분 이렇게 2번 나눠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봉사 활동 변화추이 및 현황에 대해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이재철 주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의 시작을 맡게 된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양천자본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제 자원봉사 실인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를 참여한 봉사자의 숫자예요. 이 수치는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이제 몇 명의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의 수치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1월부터 6월까지 먼저 그 봉사자를 살펴보면 이제 2018년에는 240만 명 정도, 그리고 2019년에는 258만 명 정도. 근데 이제 올해에는 135만 명 정도가 이제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수치는 한 52% 정도 되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연인원은 이제 봉사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횟수, 그러니까 뭐 5명이 20번을 했으면은 실제로는
연인원은 5인 거고 실인원은 5인 거고 연인원은 20인 거죠. 근데 이 연인원은 이제 5천만 명의 이제 인구 중에서 이제 1,250만 건이 이루어진 거고요. 18년에는 19년에는 이제 1,290만 건. 근데 올해 같은 시기에는 이제 680만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 53% 정도 수준으로 한국의 이제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큰 방벽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양천구 안에 자원봉사 실인원과 연인원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2만 3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재작년 이제 6월 기준으로 2만 2천 명 정도 참여를 했고 작년에는 2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올해는 같은 시기에 이제 13,890명 정도. 이제 이게 한 60%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치이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작년 한 해 전체로는 이제 한 3만 9천 명 정도로 양천구의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8.4% 정도가 봉사활동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연인원, 양천구의 연인원은 2018년에는 12만 건 정도, 19년도에는 13만 9천 건 정도. 근데 올해 같은 시기에는 이제 7만 5천 건 정도로 네, 봉사활동의 연인원은 이제 2013년 이래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이제 10만 명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13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제 봉사활동이 이제 점점 감소할 전망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 등록 인원인데요. 네, 양천구 안에 이제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이제 1365 상의 양천구 주민들,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주민들의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18년에 이제 새로 가입한 숫자는 이제 5,500명 정도. 2019년에는 조금 안 되는 5,500명 정도. 그리고 2020년에는 2,200명 정도로 이제 40% 정도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원인은 이제 큰 요인이 이제 학생자원봉사자가 학교에 막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치를 나타내는 원인이었는데 이제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 학생 봉사활동은 이제 임시 중단이라는 지침과 함께 신규 인원이 대폭 감소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원봉사활동이 여러 원인으로 위축되어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도와 방향을 연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코로나19의 상황이 극적으로 이슈되기 이전의 이슈 키워드와 코로나가 심화된 가장 최근의 이슈 키워드 비교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극적으로 이슈되기 전에 이제 2월달 이제 최근에 이제 대구 관련해 갖고 이제 있었죠. 키워드는 이제 실적 확인서 발급, 뭐 지역센터 행사 정보, 뭐 봉사, 나이스 연계 이런 이제 일상 키워드가 주로 이루었다면 이제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 키워드는 온라인, 비대면 그리고 지금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봉사라는 키워드가 현재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활동의 이제 종류에 대한 변화 추이인데요. 근데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원봉사 활동 분류의 변화입니다. 작년과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활동 분류를 분석해 봤는데요. 작년 이제 417건, 올해는 215건으로 약 51% 정도의 활동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해당 시기에는 행사 봉사 활동이 가장 많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올해 동시기에는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단 3건만 진행됐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순위를 매겨놓은 거고요. 오히려 이제 업무 지원이랑 식사 반찬전을 모집했었는데 총 자원봉사 활동의 수치가 반으로 줄었음에도 봉사활동의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봉사자를 모집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활동 보조 봉사자 모집은 올해 복지시설이 이제 간헐적으로 휴관한 영향도 있는 만큼 올해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식 지원도 이제 작년에 0건이던 캠페인 자원봉사와 지역안전봉사는 올해 각각 8건과 15건으로 지역안전봉사는 올해 이제 건수로는 2위, 2순위 그리고 방역 등 봉사가 주로 이루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캠페인 또한 이제 온라인 캠페인을 이제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캠페인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한 만큼 예년 대비 캠페인 활동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자원봉사활동 모집에 대하여 큰 변화가 있음을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양천구 관내에서 자원봉사 수요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의 결과입니다. 네, 5월 29일 기준으로 양천구 관내에 271개의 기관에서 61명의 자원봉사 관리해 주시는 분, 이제 관리자가 해당 조사에 응답해 주셨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관리기관의 관리에 대한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해 주신 부분은 봉사활동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간헐적 휴관을 진행했던 복지시설 등지에서 봉사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를 축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니만큼 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을 꼽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봉사자 모집 변경의 어려운 방법,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이 모호하여 봉사활동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봉사활동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봉사활동을 전면 중단하였다는 응답이 61건 중 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면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봉사와 행사 및 캠페인이 각각 9건, 8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자체마다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봉사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봉사활동이 중지되었을 때 대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계획 없음과 무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각 기관에서 꼭 필요한 봉사가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대체 봉사활동으로 온라인 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때 봉사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또한 한몫했다고 생각됩니다. 준비 중인 기관은 이제 21개 기관 34% 정도로 대체 봉사활동을 고려하는 것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온라인 봉사활동과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은 7개 기관으로 조사되었으며 봉사활동의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만큼 이제 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답변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활동을 축소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는 답변 또한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천구 관내 봉사활동의 비대면 봉사활동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니 많은 관리자분들이 고민 중이신 게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다룰 주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사를 결과를 통해서 온라인 집담회를 준비했고 오늘 하는 행사죠. 오늘 다룰 부분도 이 부분들입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대체 봉사활동 사례가 궁금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바로 전 대체 봉사활동 여부에서 조사되었던 대체 활동을 준비 중이거나 아직 준비 중이신 기관에서 사례를 통해 봉사활동의 개발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대면 또는 온라인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 또한 많은 관리자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자원봉사활동이 인정받는지에 대한 지침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가지로 적용되다 보니 해당 문의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학생봉사활동 지침 주제 또한 마찬가지로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도 많은 문의를 받았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집담회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주임님 숨 한번 돌리세요. 청심환을 드셨는데 너무 안정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사안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 또 그 지난해 대비 한 절반 가량의 봉사활동들이 많이 축소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라는 또 봉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부분들이 각 수요처나 기관들이 어떤 다양한 활동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전 질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전 접수를 했는데요. 30개가 넘는 기관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저희가 한 3-4개 정도를 추려서 토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선정되신 고운맘 작은도서관 송은주 선생님, 그리고 A1 데이케어 센터 이종순 선생님, 그리고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배태혁 선생님, 그리고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정현우 선생님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호응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질문을 토대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각 기관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따른 어떤 대응과 대안들이 있는지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 어르신복지관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지역 주민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복지관 휴관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활동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은 경로식당인데요.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어르신들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원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해줘야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인 어르신들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경록식당 봉사활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려운 건 저희 청소년 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학교도 가지 못하다 보니까 방과 후에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수요처들의 상황이 같이 어려워진 것 같고 활동 자체도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원봉사 활동은 대부분 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축소된 경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코로나 전에는 같이 만나서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아리나 기획봉사 활동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왔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니 대면 활동을 할 수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대부분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그냥 획일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기에도 청소년 센터 가서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온라인 봉사활동이나 비대면 봉사활동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사실 끝나기로 생각한 건 이제 올해 여름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확진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기화될수록 이제 이 경각심이 줄어들어서 안전에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방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활동 시에 마스크 착용, 위험 지역 가지 않기 등 이제 사회적 지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다른 기관들과 조금 다르게 이제 봉사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캠프라던가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수요처 애들이 이제 똑같은 지침들을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앙센터에서 이제 받은 지침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이른 관계로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순간 바로 지금 댓글창에 자원봉사라고 빨리 쳐주시면 돼요. 지금은 아니고요. 시작! 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확인은 안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벤트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저희가 나중에 선정해서 선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방역이나 안전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저희가 지금 방역 지침들을 각 기관별로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 수칙은 어떻게 지키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르신복지관에서는 지금 출입 시 열 체크나 코로나 문진표 작성 그리고 손소독을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복지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활동을 하다가 근데 자원봉사자분들이 마스크가 훼손될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주 1위에 계속 상시로 전체 소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최대한 활동 시간이나 장소를 분리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방역 체계는 다른 수요처들이랑 똑같이 저희 청소년 센터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 청소년들은 그나마 뭐 이런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질문하셨던 내용들 보니까 봉사 시에 지급되어야 되는 방역 물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수요처들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뭐 손 소독제나 아니면 시설을 방역하기 위한 소독제들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개인이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들은 본인이 가지고 지참을 하고 오는 것이 봉사자의 책임과 의무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아이들 또 저희 청소년들은 또 장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거나 훼손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수요처들에서 봉사 마스크 같은 것들을 좀 여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근데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상도 다르고 활동 장소도 다르고 일감에 따라서 다양한 지침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거에 맞는 방역 체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침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서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좀 좋은 체계가 전달 체계가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코로나가 누구에게나 다 굉장히 갑자기 닥쳐온 상황에 현장의 어려움을 오늘 제가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 센터에서도 매번 이 현장의 방역 지침을 내려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서 사례별 매뉴얼로 조금 더 발전시키고 보완시켜 갖고 현장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러한 매뉴얼로 좀 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좀 많이 핫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온라인과 비대면 활동의 어떤 시간 인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려움들, 기준의 모호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기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실제로 겪으시는 어려움들이 있으실까요? 어르신복지관에서는 비대면 활동으로 일단 취약계층 어르신한테 마음방역의 일환으로 손편지 쓰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시간 인증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존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손편지 쓰기 활동이랑 직접 제출하는 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해서 저희는 기준을 정했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도 화상 앱을 활용한 이제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을 좀 마련을 했었어요. 교육부에서 인정해주는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본인 얼굴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영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 시간 자체가 증빙될 수 있도록 기록이 될 것이야 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확인의 그 인정해주는 규정이었었는데요. 이거를 가능하게끔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인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나 행정안전부나 그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이나 지침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지금 아마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 활동에 대해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지침이나 뭐 교육청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이거는 코로나 전도 똑같은데 같은 활동도 어디 학교는 인정이 되고 어디 학교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이제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 이제 다른 나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어떤 코로나 특수 상황에 대해서 봉사활동들을 기획을 했었어요. 이제 두 개를 기획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약간
이제 처음 벌어졌을 때 무렵에 봉사자들과 함께 키트를 만들어서 마스크 만드는 키트를 만들어서 마스크 키트를 작성을 했었고요. 제작을 했었고요. 마스크 키트 제작 봉사활동 하는 경우에도 봉사활동 시간 인정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 먼저 문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표본 학교에 이제 문의를 하고 학교에서 이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확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제 학생들이 인정 못 받을까봐 본인들이 직접 한번 물어본 다음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청과 어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지금 3년째 같이 좀 하고 있는 활동이 그 자원봉사 실천학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그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 이 학생들의 학생 봉사활동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 두 가지잖아요. 그중에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는 이제 지양해 간다라는 게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시간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얼마를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모든 논란이 사실 개인 봉사 활동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학생 봉사활동도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 질은 학교 교육과 과정과 연계된 그런 학교 내 봉사 프로그램을 얼마큼 더 다양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이제 준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개인 봉사 활동이 아니라 이제 학교와 사전에 같이 협의한 교과 과정 안에 봉사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원봉사를 육성 관리 개발하는 각 많은 기관들에서는 사실 이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같이 연계해서 학교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또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효과적인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사례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자원봉사 캠프라는 걸 운영을 해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의 많은 센터들에서 동자원봉사 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진행하던 어르신 지역의 사각지대 어르신 아니면 뭐 독거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을 하는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활동들은 이제 대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문고리에 걸어놓고 와요. 근데 문고리에 걸어놓고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만이 봉사활동이 아니고 방문을 하고 말벗을 해주고 안부를 묻고 하는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인정을 하는데 봉사활동 인정을 이제 문고리에 걸어놓고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이제 다 사소한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활동들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 양천구 안에 있는 복지시설 관계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하리 캠페인이라고 이제 아이스 하리 캠페인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아이스팩을 모아요. 아이스팩이 이제 버려지잖아요. 다 이제 환경 문제로 쓰레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아이스팩을 모았고 이 아이스팩을 모아서 이제 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서 주머니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아이스팩을 주는 건 봉사활동은 아니고 이제 이거 주머니를 만드는 게 봉사활동인데 이 시간 부여하는 방법들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부여는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뭐 관계 봉사자분들이 많이 만들어봐서 시간 부여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그 학교들이랑 협의를 해서 봉사활동 시간 부여 부분을 좀 약간 질의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봉사활동들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시간 인정에 대해서 부분은 이제 학생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자치구나 활동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 좀 시도하고 있고 그 앞으로도 좀 많이 좀 확산하려고 하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비대면 재난 가족 캠프를 저희가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자치구 센터하고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늘어난 게 이제 가족들과의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즐겁고 좀 보람되게 보낼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재난 캠프를 올해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의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가족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미션 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해드려요. 그 사전에. 그래서 그 미션을 가족이 함께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같이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같이 수행하면서 그 미션에는 서로의 마음 돌봐주는 거, 가족들 간에, 그리고 이웃,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누가 코로나로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퀴즈, 뭐 이런 걸로 미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같이 수행하고 소감을 나누고 이런 것이 새로운 연결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확인했고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각 현장에서도 이렇게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직접 주는 서비스 활동이 아니라 같이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사자들이 뭐 이러한 좀 다양한 활동들이 좀 응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현장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공감했어요. 사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집에 가면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놀아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밖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이 저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그 온라인 내용을 통해서 질의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그 지목을 해주셨는데 이재철 주임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1365 포털을 통해서 학생 봉사를 하고 있지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고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전달해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학생들 봉사는 이제 학교장의 권한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인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수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은 학교랑 협의를 통해서 뭐 조율해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계획서 결과 보고서는 저희 센터에서도 봉사 단체들이 봉사 활동을 할 때 이제 그 실제로 내고 있거든요. 봉사활동 실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학교에서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학교에 이 부분들을 근거 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근데 코로나 상황 이제 특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봉사활동 계획서도 작성을 해두시는 것도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스마일 시안이라는 분께서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줄어든 게 저희 기간만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저희 아까 발표해주신 내용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제가 사회자 월권을 좀 사용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적인 활동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만 자꾸 저희가 활동들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또 있잖아요. 네, 특히 어르신 세대라든지 봉사활동에 많은 부분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혹시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일단 어르신복지관에서는 주로 대면 활동으로 어르신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은 저희가 뭐 만들기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전화상담 봉사활동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온라인 자원봉사는 되게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르신 봉사자분들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지금 저희 기관에서 제작한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자원봉사 조홍합법의 영상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문자로 URL 주소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그 URL 주소조차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어르신 복지관의 과제이고 숙명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은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활동에 대한 것이 또 어르신만 또 국한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화상을 통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신청 접수가 된 친구들은 이제 80명이 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접속을 했던 친구들은 50명이거든요. 그럼 이 30명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물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자재에 대한 사정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킬들이 좀 부족해서 접속을 하지 못했다던가 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대면 활동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활동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도 줌 활동을 해보기는 하지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대면 봉사활동만을 진행을 해보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지도자들, 선생님들을 위한 혹시 그 교육 같은 것들,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을 혹시 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실 수는 없을지라는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한 4월쯤인가요? 이 온라인 교육의 기획과 운영이라는 타이틀로 직무교육을 실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1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좀 더 확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대상별로 이 온라인을 활용한 활동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어르신 말씀드리면서 조금 생각이 난 건데 그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미션 뭐죠? 그 가족 캠프 재난 가족 캠프 할 때 미션 키트를 각 가정에 배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배달을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예, 그 미션 키트를 사전에 만들고 그 꾸러미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각 가정에 그날 당일날 아침에 서프라이즈로 배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달하고 또 이 이후에 이제 그러한 그 뭐죠 이거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거 같이 나누고 이런 것도 그 동네에 이미 알고 계시니까 지리를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활동은 또 아주 즐겁게 하셨거든요. 그 운동도 되시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 활동을 꼭 온라인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이 비대면이 우리가 어느 조금 이렇게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융화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온라인에 양천 구민 신동수라는 선생님께서 컴퓨터 교육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함께 하시는 기관 중에 컴퓨터 교육 봉사자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뭐 컴퓨터 교육 봉사가 필요하신 기관들이 지금 듣고 있는 온라인 기관들에서 있다면 신동수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간이 계획보다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소재는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SNS 이벤트를 하나 남은 이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자원봉사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벤트 시작! 네, 소재 다 썼네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댓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좀 이렇게 질문이나 사전 질문들 따로 없으시죠? 벌써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많이 찾으신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고민 지점만 이야기했는데 일단 돌아가면서 오늘 참여하신 것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시작 전에 엄청 떨렸거든요. 제가 준비하다가도 떨렸고 발표하기 전에 떨렸고 했는데 청심환을 먹고 나니까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되게 많은 질문들을 예상을 했고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온라인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의 궁금함이 많이 없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온라인 활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좀 이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센터에서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온라인 봉사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해서 카드 뉴스나 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SNS로 보급하는 온라인 캠페인 활동들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 다른 수요처들에서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저 너머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소개해달래 소감 얘기해달래 했더니 깨알 홍보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뼈속부터 네, 직업인이세요. 네, 다음. 저희도 조심스럽게 홍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양천 어르신 TV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어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높은 조회수를 기대하고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 분과 정말 고생 많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패널 분들과 저의 고민 그리고 수요처들의 고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시 센터에서는 이제 25개 자치구 센터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와보고 정말 양천센터가 역시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선도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저는 여기 와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센터가 조금 더 현장과 밀접한 이러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침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민들이 지금 많이 봉사활동이 축소됐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요. 상반기 동안 코로나 관련된 활동을 60만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잠재되어 있는 자원봉사의 이 욕구를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온라인 상에서도 응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최경준님께서 새로운 시도에 간담회 좋네요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장이시면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이신 하명호 센터장님의 마무리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사회자분도 마무리 감사를 한번 하시죠. 마이크 좀 넘겨주시면. 네. 오늘의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면. 네, 사실 정말 떨렸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런 사회는 처음 보거든요. 행사 사회는 그냥 막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에서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전국에서 봐주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됐었는데 패널 분들께서 의미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의 긴장을 많이 풀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신정 종합사회복지관에 민둘레 TV라고 저희도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과 둘레사람과 함께하는 민둘레 TV예요. 민들레 아니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업로드된 거 하나 있거든요.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준비할 때는 1시간이 넘었었는데 막상 진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긴장들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아까 보니까 160명이 넘게 동시 접속하셔서 봐주시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가 사실은 온라인 집담회라고 되어 있고 제목은 거창하게 포스트 코로나 자원봉사 관리의 오늘과 내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부 자기네 기관들 홍보만 했고요. 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답이나
혹시 또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정답은 늘 그래왔듯이 자원봉사자 스스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또 전국에 있는 수요처에서 또 그 현장에 맞게 자원봉사 일감들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또 전국에 있는 246개 자원봉사 센터에서 그 일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중앙자원봉사 센터장 같은 느낌이 여하튼 그렇진 않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던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지나간 후에 변화된 사회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또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것들을 잘 해내고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와 자원봉사 센터가 함께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수요처 관계자 또 자원봉사 센터 관계자분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앞자리에 계신 나와서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셨는데 댓글들이 넘쳐나서 다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경성님께서 수요처에서 현재 진행 준비 고민하는 일감을 공유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 아직 시간이 15분 남은 관계로 이거 어떻게 이 댓글을 주실 거는 다시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신지 잘 모르겠지만 수요처에서 현재 진행 준비 고민하는 일감을 온라인상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지금 혹시 고민이 되시는 기관들이 있으신가요? 일감, 진행, 준비.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내용으로 좀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송이라는 분께서 자원봉사는 아름다운 것이니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성훈 님께서는 이영균 팀장님 진행 너무 잘해요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다음에도 불러주시나요? 네,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 집담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2020년 자원봉사 온라인 집담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